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새벽 1시입니다. 한국 정치는 워낙 드라마틱해서 꼭 극장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이 뭐가 될지 도통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끝이란 게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도 한 1년 뒤에는 아주 영웅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겠지 하는 정치인도 세월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재미가 있다고 좋은 정치는 아닌데 어찌되었든 한국 정치는 절망이 없는 정치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연초가 시작되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정권 교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 절망하던 사람들도 그 표가 떨어진 표가 이재명에게는 안 갔네, 안철수에게 갔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요새 조금 안심합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성큼성큼 올라서 이제는 15%를 돌파를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후보가 저자세로 반성, 사죄 또는 당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오르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 물 건너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아주 키맨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11월부터 12일 사이에 12월 그러니까 2달이죠. 2달 동안 그런 일종의 난동입니다. 항명, 뛰쳐나가기, 내부 총질, 내무반 총질 같은 이런 사태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윤석열 후보의 대세가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떨어뜨린 표, 김종인과 함께 떨어뜨린 표가 저는 수백만 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그것 아무리 한탄해 보았자 문제는 이준석이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한다면은 최소한 앞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죄 많은 이준석이 또 죄를 저지르면은 정권 교체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본인은 그냥 매장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본인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죄 많은 이준석이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단일화를 또 회방 놓다가는 그야말로 이준석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끝날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낙선한다든지 또는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은 그 일 책임자는 가롯 유다 같은 이준석이 될 것입니다. 엄중한 순간입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조심해서 처신하지 않으면은 그의 장래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윤석열을 괴롭히니까 그 표가 안철수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안철수를 완전히 이번 대선판의 캐스팅 보트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일이 이런 겁니다. 나쁜 의도로 하면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준석 후보는 그 죄를 어떤 식으로 씻느냐, 바로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단일화를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공을 세워야
죄를 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본인이 선거 전문가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선거 전문가입니까? 지역구에서 3차례 떨어졌으면은 거기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선거 전문가 아닙니다. 다만 2030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김종인이란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철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떠난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이런 분란을 왜 또 일으킵니까?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발 윤석열 후보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누굴 비판해야 되느냐? 이재명 후보 비판을 몇 달 동안 안 했잖아요. 실질적인 비판은. 이재명 비판할 게 없습니까? 민주당 비판할 게 없습니까? 문재인 비판할 게 없느냐고요. 내부 총질하지 말고 이제는 외부를 향해서 진정한 표적을 향해서 조준사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후보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저도 아주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사람보다는 행동을 따라가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을 괴롭히는 이준석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준석이 이재명을 비판하면은 유라와 같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정권 교체에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든 누구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면은 우리 편이다. 김정은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이준석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그 사인 스트레스를 차곡차곡 쌓으면 백두산보다 더 높을 겁니다. 죄 많은 이준석, 죄를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화, 정권교체, 요 두 단어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내부 총질, 내무반 총질, 항명, 이런 것 이제 이준석의 단어 사진에서 지워버리세요. 죄 많은 이준석이 죄를 씻으려면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